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두 가지 큰 흐름을 함께 묶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하나는 앞서 다룬 삼성전자 총파업 문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난 15일에 많은 분들이 직접 경험하셨을 코스피 8000 돌파 직후의 급락입니다. 이 두 사건은 사실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 대응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것, 오늘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15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숫자로 확인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이날장 초반 사상 처음으로 8046.78까지 치솟으며 8000선을 돌파했지만 이후 방향을 틀어 488포인트, 6.12% 하락한 7493.18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조 3천억 원, 2조 2천억 원을 순매도했고 개인 투자자들은 8조 3천억 원을 순매수하며 버텼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지수가 8천에서 7400대로 주저앉은 겁니다. 역사적인 신고가를 기록하는 순간에 이렇게 가파른 하락이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증권가는 단기 급등에 따른 과열 부담과 1분기 실적 시즌 종료로 실적 기대가 정점을 통과했다는 점, 그리고 금리 인상 경계 심리가 채권 금리를 밀어올리면서 차익 실현 심리가 한꺼번에 터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 파업 리스크까지 겹치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를 가속화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추세 전환의 시작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조정인가?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키움증권은 월평균 약 9조 3천억 원씩 늘어나는 예탁금, 8배 초반 수준의 선행 PER, 약 890조 원대로 상승한 코스피, 2026년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근거로 증시 랠리의 동력은 유지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외국인 순매도 확대가 곧바로 증시 하락 추세 전환과 전반적인 자금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봤습니다. 유안타증권은 2026년 하반기 코스피 예상 범위를 7600에서 1만 포인트로 제시했고 기본 시나리오에서는 연말 1만 포인트 안착을 전망했습니다. KB증권은 코스피 목표치를 기존 7500에서 1만 500으로 40% 상향 조정하며 버블은 단지 크게 올랐다고 스스로 붕괴하는 법이 없으며 경기 사이클 붕괴나 금리 급등 중 하나라도 시그널이 나와야 랠리가 끝난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지금의 하락은 강세장 속의 숨고르기일 가능성이 높지만 삼성전자 파업이라는 변수가 추가된 상황에서 단기 변동성은 계속 높을 수 있다는 게 현재 시장의 중론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두 그룹으로 나눠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 한국 증시에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보유 종목의 성격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처럼 이번 파업 리스크에 직접 노출된 종목과 AI 인프라 수혜를 받는 다른 종목들은 이 상황에서 다르게 움직입니다. 삼성전자 파업이 현실화된다고 해서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 설비나 냉각 시스템, 네트워크 장비의 수요가 줄어드는 건 아니니까요. 지금 당장 보유 주식을 전부 매도하는 결정은 득보다 실이 클 수 있습니다. 이미 6% 이상 하락한 시점에 매도하면 그 손실을 확정짓는 것이고 증권가의 중론대로 이 조정이 추세 전환이 아니라면 회복 구간에서 소외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보다 현실적인 접근은 리밸런싱입니다. 파업 리스크가 직접적인 삼성전자 비중이 포트폴리오에서 지나치게 높다면 일부를 줄이되 그 자금을 완전히 현금화하기보다 달러 자산이나 다른 섹터로 이동시키는 방식이 합리적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이미 1490원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파업 리스크가 수출에 영향을 미치면 환율은 더 출렁일 수 있고 달러 자산을 일부 편입해 두는 것은 이 변동성에 대한 합리적인 해지가 됩니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양쪽 극단입니다. 하락을 보고 공포에 휩쓸려 전량 매도하거나 반대로 한국 증시가 결국 오를 거야라는 막연한 낙관으로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것, 둘 다 전략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리스크를 정량화하는 것, 그것이 유일하게 합리적인 대응입니다. 두 번째, 아직 한국 증시에 투자하지 않은 분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 타이밍은 단순히 싸졌으니 들어가자라고 접근하면 안됩니다. 8000에서 7493으로 내려왔다고 해도 올해 초 코스피가 4300대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연초 대비로는 여전히 70% 이상 오른 수준입니다. 조정 후 저점 매수라는 개념 자체가 통하려면 지금의 하락이 실제로 저점이어야 하는데 파업 변수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을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미진입자에게 지금 가장 유효한 전략은 분할 접근입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을 투입하는 게 아니라 파업 결과와 협상 타결 여부를 확인하면서 단계적으로 비중을 쌓아가는 방식입니다. 5월 21일 파업 예고일 이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증시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 결과를 본 후 판단하는 것이 덜 위험합니다. 주식 외에 자산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부동산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국면에서 자산 효과로 부동산 관심도 같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금리 환경을 무시하면 안됩니다. 파업 우려가 현실화되면 원화 약세와 수입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금리 인하 시점을 늦추는 요인이 됩니다.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레버리지를 활용한 부동산 투자는 이자 비용 부담이 크다는 점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실거주 목적이라면 별개의 판단이지만 순수 투자 목적이라면 지금은 조급하게 움직일 시점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지정학적 불안이나 특정 국가 통화가치 하락 국면에서 일부 자금이 이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삼성전자 파업이 오면 비트코인이 오른다는 식의 단선적 논리로 연결하는 건 지나친 단순화입니다. 비트코인은 그 자체의 사이클과 글로벌 유동성 환경에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포트폴리오 내에서 원화 자산 비중을 줄이고 싶은데 달러 주식 외의 선택지를 원한다면 소액 분산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단, 변동성이 주식보다 크다는 점을 전제로 비중을 보수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결국 어떤 자산이든 지금 이 순간 핵심 판단 기준은 같습니다. 삼성전자 파업이 합의로 마무리되느냐, 아니면 실제 생산 중단으로 이어지느냐. 이 변수 하나가 단기 환율, 수출 지표, 증시 수급을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5월 21일 파업 예고일 전후를 기점으로 각 자산별 포지션을 다시 점검하는 것. 그것이 지금 가장 합리적인 대응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코스피 8000 돌파와 급락, 삼성전자 파업 리스크는 서로 분리된 사건이 아닙니다. AI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서 한국 증시가 빠르게 올라온 만큼 그 파도를 만든 핵심 기업의 생산 차질 리스크는 시장 전체에 직접 전달됩니다. 이미 투자 중인 분들은 파업 변수를 반영한 리밸런싱을, 아직 진입하지 않은 분들은 변수 해소 여부를 확인한 후 분할 접근을, 그리고 달러 자산과 다른 투자 수단은 분산의 도구로 활용하되 지금 당장 쫓아가는 것은 경계하시길 권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